자, 오늘은 사람들이 조직에 처음 들어갔을 때 어떻게 적응하는지 그 모형에 대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학자별로 적응 모형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프레셔스요. 제가 가로놓기를 갖고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부하신 분들은 가로놓기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되는지는 미리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제일 처음 조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형이에요. 조직의 상층부에 형성이 되고 이분들은 승진에 대한 욕구가 강하십니다. 그리고 정책이나 방침에 대한 일체감이 강해요. 그래서 대부분 조직의 상위직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학교로 가시면 학교 선생님들도 여러 유형이 있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인데 우리 반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꼭 그 교무실에 가서 또는 교장 선생님이랑 항상 같이 계시는 그런 선생님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이 유형에 속하는 거죠. 자, 어느 유형일까요? 네, 맞습니다. 상승형입니다. 자, 두 번째 조직은 조직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껴요. 그리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유형으로 대부분 하층부에서 형성이 되고 이분들은 일명 자포자기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조직에 끌려갑니다. 조직에 이거 하라면 마지못해 그 일을 하는 거죠. 권력에 대한 야망이 거의 없고 조직의 일체감을 느끼지 못해요. 그럼 이분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보람을 느끼는데 직무 외의 생활에서 보람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나름대로 뭐 등산을 간다든가 나름대로 자전거 타기를 한다든가 하여튼 나름대로 동호회를 만들고 거기에 활동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죠. 자, 이분들은 네, 무관심형. 그다음에 세 번째 형입니다. 자, 비판 능력과 전문 지식은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직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도 못하고 참여 거절도 못하는 형이에요. 그죠? 그래서 조직에서 하라고 하면 하긴 하는데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러면서도 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유형에서 발견되냐면 대부분 참모 조직이나 연구소에서 발견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연구원들은 되게 박사까지 나온 머리가 높으신 분들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전문 능력도 갖고 있고 비판 능력도 갖고 있어. 그러면서 조직에 대해서 그렇다고 막강하게 저 못합니다 이런 말도 못하고 하긴 하는데 뭐 도대체 아는 게 없어 막 이러면서 불평불만 엄청 많이 하는 분이 이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상주의적 성격으로 성공은 원해요. 그러나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게 있나요? 실력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아닌 건 아시죠? 말 그대로 비비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있었던 이 상승형 이분들은 승진의 비법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옆에 주변 분들이 도와주셔서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비해서 요 마지막 형은 자, 승진의 비법이 뭔가요? 물어보면 내가 똑똑해서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가를 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요. 내성적이고 독립심이 강하고 규제나 통제를 싫어하는 유형이 되는 거죠. 자, 무슨 형일까요? 네, 맞습니다. 애매형. 결국 프레셔스는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승형, 그다음 두 번째 무관심형, 그 다음이 세 번째가 애매형. 그래서 저는 이걸 앞자마 따서 애무상 이렇게 얘기하라고 외우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코트는 아까 말한 프레셔스에 플러스 하나를 더 얹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코트하고 프레셔스는 좀 비교를 많이 합니다. 자, 맨 처음 조직에 대한 자기 의존을 최소화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조직에 대해서 별로 조직에 대해서 에너지를 쓴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최대한 자기는 독립인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말 그대로 여기는 독립인이에요. 아까 프레셔스의 뭐와 비슷하냐면 애매형과 비슷하게 됩니다. 아까 애매형 기억하실 겁니다. 그 애매형과 비슷하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요새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 보세요? 저도 그걸 요새 좀 재미있게 보는데 그 중에서 누구를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김준환 선생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김준환 선생님이 아주 대표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위자가 자신의 흥미를 외부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흥미를 찾는 거죠. 아까 프레셔스의 뭐랑 비슷하냐면 무관심형과 비슷하게 된 거죠.
이거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말 그대로 외부 흥미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보시면 거기 5명의 의사가 밴드를 만드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도 일종의 여기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안정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종교 생활에 몰두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모두 이 외부 흥미형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유형, 결국 일 중독에 빠진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프레셔스의 뭐랑 똑같으냐면 상승형과 똑같습니다. 상승형. 이거는 뭘까요? 네, 이걸 우리 조직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조직인. 그래서 우리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보시면 최송화 선생님 같은 분들이 여기에 속한다. 일만 열심히 하는 거죠. 그리고 가정이고 뭐고 뭐 결혼을 못 하는 거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에 대해서 흥미를 느낀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분들을 조직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프레셔스의 요 3가지를 비교해서 이 코튼이라는 분은 말을 살짝 바꿨고요. 여기에 이제 하나만 더 끄집어냈습니다. 하위자와 상위자의 관계가 지배복종이 아닌 동료적인 입장으로 권력의 분포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에 있다라고 했던 형이 동료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보시면 이익준 선생님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독립인, 외부 흥미형, 그다음에 조직인, 동료형. 그래서 크게 4가지로 형태를 나누기도 했네요. 자, 다음입니다. 다운입니다. 자, 다운 같은 경우도 크게 5개의 형태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권력 위신 수입을 아주 높게 하고 이를 획득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말 그대로 출세를 위해서 굉장히 이제 물불 안 가리는 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천명태 교수, 그 흉부외과 그 교수, 네, 그분이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출세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번째입니다. 자, 권력 위신 수입을 추구하기보다는 주로 편의와 신분의 유지에 관심을 가지고 현상 유지에 노력한다는 거죠. 나는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다행이야 라고 해서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다행이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 크게 사건 저지르지 않고 그냥 있는 듯 없는 듯이 유지를 해가는 거. 이게 현상옹호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보건소에 있을 때 제가 모시고 있었던 그 계장님이 이런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용하세요. 그리고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건소장님하고 회의를 하고 나왔어. 그래서 무슨 회의를 하셨어요? 그러면 글쎄 뭐라고 말을 많이 했는지 잘 모르겠어. 이러면서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얌전히 앉아 계시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럼 결국 계장님으로 그냥 정년퇴직 하셨습니다. 근데 그 위에 있는 부장님이 그분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좋으냐 그랬더니 사건을 안 저지른다는 거죠. 그냥 항상 그 자리에 얌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장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장점이면 안 되죠. 근데 하여튼 이걸 현상옹호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입니다. 비교적 이제 요 3개는 좀 사이즈가 열심히 하는데 좀 사이즈가 좀 달라요. 비교적 범위가 한정된 정책이나 조직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비교적 한정된 조직, 예를 들어서 우리 팀, 그러니까 보건소가 지금 보건지도과, 아니면 병원 하면은 뭐 내과, 외과, 그 팀에 충성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추진하는 사업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권력을 추구하는 형, 요게 이제 열성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열성형. 자, 그런데 비해서 이 열성형보다 조금 더 큰 조직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보건소라면 보건소에 충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병원이라면 병원에 충성을 다하는 거야. 아까 같은 경우는 보건소 내 그 부서에 충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보건소 전체에 충성을 하는 그런 형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우리 창도형이라고 합니다. 창도형.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큰 형이 사회 전체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애국지사들이 여기에 속하겠죠. 그래서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데 필요한 권력을 추구하게 된다라고 해서 보시면 되고, 이런 게 이제 경세가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운은 맨 위에는 출세형, 그리고 현상옹호형, 그 다음에 열성형, 그 다음에 창도형, 그 다음에 경세가형, 그렇게 5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맥그리랜드의 성격 유형. 그래서 자, 요거는 처음의 형은
타인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형이에요. 경쟁적 상황을 선호하고 효과적인 직무 수행보다는 자신의 명성에 관심을 갖는 거죠. 결국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남을 짓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갖고 있는 어떤 결과물이 있어. 그 결과물을 내가 이제 쟁취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너는 뭐 좀만 기다려.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의 그 결과물을 내가 쟁취하는 그런 무서운 그런 유형이 있는데, 이게 이제 권력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이 권력욕은 다 갖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도 아까 말한 천명태 교수님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형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려는 욕구를 가진 형이야. 문제 해결에 대해서 개인적인 책임을 지는 상황을 좋아하고요. 자기의 업적 성취를 알 수 없을 때 만족을 얻지 못해요.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또는 못하고 있는지를 항상 피드백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약간 일을 못하고 있어. 그냥 정말 미친 듯이 더 일을 하는 거고요. 그럼 일을 잘하고 있어. 그래도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일 중독에 빠진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우리 맥클랜드는 성취욕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게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최송화 선생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타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자 노력하고 경쟁적인 상황보다는 협조적인 상황을 선호하는 형. 그래서 대부분 우리 회의를 할 때 밥 먹고 합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여기에 속하는데, 말 그대로 친화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는 이익준 선생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대부분 사람들이 조직에 어떻게 적응하는지 그 모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의 널스토리였습니다.